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전시회를 활용한 마케팅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시회를 기획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전시회를 결정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회를 기획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때 오늘은 두 번째 전시회를 기획하는 일 중에 세 번째 전시회 참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전시 부스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전시 부스는 크게 봐서 기본 부스와 독립 부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쵸? 좀 헷갈려요.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본 부스다라는 거는 전시장 면적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가구. 그러니까 그 프론트 데스크, 그 데스크, 그 다음에 대개는 그 회의용 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 한 서너 개 이런 게 갖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부스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전시장 면적만 빌려주는 그러한 경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시회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신청을 좀 해야 되겠죠. 기본 부스라도 너무나 진짜 기본적인 것만 있으니까 뭐 쇼케이스라든지 아니면 팜플렛 거치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테이블을 더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샘플을 보관할 어떠한 그 케이스를 신청한다 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조명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명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샘플이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할 거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지 그 다음에 그 빌려 쓰는데 돈은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 임차료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납부기한 이런 것도. 근데 되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무역업체들, 제조업체들이 해외 나갈 때 수출 바우처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전시회를 100% 100% 지원받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를 참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 지원 받아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전시회라는 게 단체 참가라는 게 있고 개별 참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단체 참가라는 거는 음, 그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무역유관 기관에서 특정 전시회를 지정을 하고 그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만 부스료를 면제해 주는 거고요. 개별 참가라는 거는 어떤 전시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참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러한 것이 개별 참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출 유관 기관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단체 참가 아니면 개별 참가. 그래서 개별 참가가 좋기는 하지만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참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 및 환불 규정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참가를 하려다 참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 품목, 그 다음에 전시할 품목의 그 브랜드 이런 것들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전시하는 품목들 그쵸? 물론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품목을 전시하겠다 해서 구체적인 품목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킨, 뭐 로션 이렇게 했을 때 바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제출을 해야지 나중에 그 주최 측에서 디렉토리 책자 같은 거 만들 때 제대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여기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harmless, indemnity, clause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자의 권리, 그 다음에 전시자의 의무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신청 양식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명을 뭘로 할 것이냐, 라는 거, 상호명.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간판. 근데 간판은 되게 그냥 기본적인 간판이라면 주최 측에서 그냥 알아가지고 만들어줘요. 자기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근데 그러나 우리가 장치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판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치 형태로 뭐 어떻게 설비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요청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추가 비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부스 같은 경우에도 진짜 기본적인 비품만 주니까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회의형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우리 부스가 만약에 한 면만 개방이 돼 있다. 그러니까 복도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스다. 그러면 그 안내 데스크는 한 개 혹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코너 부스였다. 두 면이 개방이 돼 있다. 그럼 그때는 한 네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스의 그 어떠한 형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비품도 잘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품들을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할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디스플레이 하는 나름에 따라 가지고 내방객들의 그 동선이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동선을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들. 부가 서비스 하면 뭐 어떤 공연도 있고, 그 다음에 리셉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와 그 인터뷰하는 미디어 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회 반입 및 반출 절차. 그래서 전시품을 어떻게 반입할 것이냐. 물론 물건이 많으면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그 에이티 까르네라는 거를 까르네 이거를 발급받아서 까르네 까르프라는 창고형 매장 유명한 프랑스 있죠. 까르프가 아니고요. 까르네 그걸 받으면 물건이 많더라도 들어갈 때 뭐 신고하고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반드시 갖고 나와야 돼요. 안 갖고 나오면 까르네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해버려요. 그다음에 반출 절차. 그래서 어쨌든 전시장을 부스를 잘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어떻게 전시회 상담 요령을 말씀드릴 때 4S 시스템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4로 시작하는 S로 시작하는 네 가지.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제가 잘 말씀을 하나를 빼먹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step them in.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모셔드려라. 두 번째는 sit them down. 일단은 앉혀라. 예. 왔다 갔다 부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예. 상담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앉혀놓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어저께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speak to them.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설명을 하고 서로 간에 회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speak to the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ll them. 그래야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일정 및 주의사항. 주요 일정 그러면 우리가 전시회 나갈 때 이미 사전 마케팅을 통해서 초청장도 보내고 해서 날짜가 잡혀있는 상담이 잡혀있는 업체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는 그러한 바이어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시회 끝난 다음에 시장 조사도 한번 나가보면 좋겠죠. 그렇죠? 어차피 간 김에 발품을 팔아가지고
도매상이나 아니면 로컬 마켓이나 아니면 창고형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쭉 가서 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이슬람 지역이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근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전시장 내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허용을 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개는 못 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시장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시장 보시면은 조그만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경비 아저씨들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들하고 빨리 친해지면 좋죠. 그러면 이제 살짝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들 잘 보셔야 돼요. 주최자, 그러니까 어거나이저들이 그 전시장에다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 전시장 밖에 사무실이 있든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배지, 입장표 이런 것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장치 업체들 컨택 포인트를 알아뒀다가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전시 참가할 때 주의할 사항들, 해야 될 일, 어떤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전시회를 잘 결정한다. 두 번째, 전시회 기획을 잘한다. 그래서 전시회 기획할 때는 첫 번째가 참가 세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전시회 참가 목표를 잘 설정을 하자.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전시회 참가 어저께 말씀드린 전시회 참가 신청. 그 다음 오늘은 다가 아니고 라네요. 전시회 참가 신청.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혹시 오늘 비 올지 모른다 그러네요. 예, 우산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